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타투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3배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 공개됐던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보면 2030년까지 72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6기가와트씩 이 태양광이나 풍력의 그 설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지 않은 편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한 9%에서 10%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지금 한 3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은 그 처음 있었던 건 이제 2001년 정도에 시작했던 발전 차익 지원 제도입니다. 이 발전 차익 지원 제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형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고 몇 년 전에 단기로 했었던 그게 아니고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건데, 이게 그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발전사한테 이제 더 싼 가격에 이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 이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 기간이 10년에서 뭐 15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한 전기는 킬로와트당 뭐 100원이다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발전사가 사줄 때 이거 80원인데 해가지고 80원으로 사주면 20원만큼을 이제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모든 이제 발전원들은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손해볼 줄 알고 있는 장사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이거 보존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거의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요, 2012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RPS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누군가한테 의무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누가 이거를 지게 되냐면요, 이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전사들, 공기업 5개사를 비롯해서 민간 발전사나 이런데 너네 발전 규모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한다, 시장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RPS에 따르면 공급 의무자가 되는 건데, 그럼 이 공급 의무를 다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하나 생긴 게 REC라는 게 생깁니다. REC. REC는 이제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바이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면 그 1메가와트만큼의 이제 REC가 인증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서를 그러면 내가 직접 지어서 뭐 한 50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했어. 그러면은 500개의 REC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REC 자체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우리 밭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1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증서가 나올 거잖아요, 한 개의 REC가. 그러면 이거를 뭐 나는 공급 의무자가 아닌데 필요가 없으니 이걸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뭐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가가지고 내 REC를 좀 사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자들은 이 전기 가격, 그러니까 이거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해서 뭐 S&P라고도 많이 하죠. 그 가격에 플러스해서 REC 가격이 더해져가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들을 팔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그 인증서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C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그냥 제가 화력 발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사가 아까 말했던 대로 태양광 사업자한테 가서 자 REC 저랑 계약합시다 해서 자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화력 발전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발전소로 하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해서 그 지은 것으로 또 발전을 하면서 또 REC를 내가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2017년부터 이제 태양광, 그리고
20년, 19년 그 정도부터 풍력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 정부가 일정 설비 물량을 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00메가와트를 우리 정부에서 이 입찰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은 고정돼 있어요. S&P 플러스 REC 가격이 한 뭐 10메가와트당 15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여기다 입찰을 막 해가지고 가격을 낮게 쓰는 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받아서 개통에 연결을 시켜주고 정부는 아까 말한 REC는 그 나온 것들은 다른 이제 발전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주고받는 형식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시장이 더 있는데 바로 현물 시장입니다. 당장 나는 있는데 아무도 계약을 안 해주면 그 REC가 남잖아요. 근데 REC는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발전을 해가지고 REC를 받았으면 그 인증받은 게 뭐 오늘이라 치면 이후 3년까지는 그걸 어떻게 유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REC를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현물 시장이 있어요. 뭐 주식 시장처럼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면 호가를 불러서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그 REC를 다른 발전사에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입찰로 들어가서 이걸 또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이 RPS 시장을 이제 정부가 좀 손을 보겠다. 이 제도를 좀 없애겠다라는 정책 방향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엿볼 수 있었던 게 어제 열린 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중간 보고 발표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 보급을 우리가 이렇게 RPS를 통해서 했는데 속도가 안 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급의 속도를 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 중간 연구 결과를 이제 공론화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었는데요. 제일 큰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RPS 그 뭐 REC를 막 여기 팔고 저기 팔고 현물 시장에서 팔고 막 계약하고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정부가 그냥 경쟁 입찰로 그냥 하자. 아까 말씀드린 한 부분이었던 그 경쟁 입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현물 시장도 다 없애고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없애고 그냥 정부가 이 REC가 필요한 물량을 제시를 하면 그 물량만큼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계약이거든요. 한 20년간을 똑같은 가격을 주고 이제 파는 겁니다. 제일 달라지는 건 말씀드린 대로 현물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현물 시장이 사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작년 하반기에 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하는 입찰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000메가와트를 공고를 했어요. 야, 태양광 설비 1000메가와트를 우리가 받을게. 자, 사업자들 들어오세요. 가격은 S&P 플러스 REC 해가지고 그러니까 1메가와트에 제가 15만 원씩 계약된 가격으로 20년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1000메가와트를 공고를 했는데 이게 접수한 용량이 65메가와트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모집하는데 6명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저조했냐,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냐, 이렇게 보니까 그 배경에 바로 그 현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메가와트당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아까 가격이 이 S&P랑 REC랑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S&P 가격을 보면 그게 한 86,000원으로 정부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보면 REC 가격을 67,000원 정도로 잡은 건데 상한을 최대폭을. 그런데 당시 현물 시장의 REC 가격을 보면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팔면 8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65,000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서 20년간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하면 뭐 누구도 거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안 들어온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입찰에 거의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현물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현물 가격이 뛰었나? 그 뭐 공급 유무가 갑자기 늘거나 이렇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리백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RPS는 그 의무자한테 REC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회사인데 난 아리백 할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K아리백에서는 그 REC를 가지고 그거를 인증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발전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이 REC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틱 튀니까 현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RPS 제도상의 이 수요
공급의 구조가 좀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누가 바보같이 지금 현물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들어갈 요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른 보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뭐 이렇게 농촌 단위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대형 팜, 윈드팜이라든지 솔라팜이라든지 진짜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 뭐 좀 단가도 낮아지고 또 규모도 키워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규모의 경쟁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작게 몇 개의 패널을 깔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 개의 패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냥 돈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빌려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보통 이제 금융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PF를 끼고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측에서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수익 구조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잭팟도 아니고 하루는 뭐 100만 원 됐다가 하루는 막 100만 원, 50만 원 됐다가 이렇게 해서는 PF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20년자 15만 원이다 이렇게 해보면은 수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딱 깔았을 때 발전 효율하고 제어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사들이 대출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대규모로 하는 데에서는 이런 20년 장기 가격으로 계약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에 나섰던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이 RPS 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린 현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확실성, 거기다가 RPS 제도에서 좀 중요한 게 REC 가격도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어디다 설치하면 만 원인데 어디다 설치하면 2만 원이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항목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복잡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을 들어오는데 좀 장벽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아리백으로 생기는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니 이거를 조금 구조를 개선하자, 이런 골자를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정부가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작년 태양광에서도 아까 발전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숫자를 써내는 게 아니라 상한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당 15만 원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가격이 15만 원이면 나는 수익 이 정도는 안 되겠나, 20만 원 받아야겠는데, 이런 데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풍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장을 열었었는데 풍력은 아예 상한가를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알아서 눈치 보고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 상한가를 제시를 안 했냐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고 내가 제시를 하면 다들 사람들이 15만 원에 내지 14만 원에 안 낸다는 거죠. 경쟁 입찰을 하려면 뭐 더 싸게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눈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상단에 더 맞추려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한가를 공개를 안 하고 최대한 너희가 싸게 할 수 있는 전기 가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자들조차도 이 가격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 주도의 어떤 재생에너지 보급이 조금 차질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다시 따져보면 이거 정부 주도로 사실 작년에 1000메가와트 태양광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지금 현물시장 때문에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현물시장 없애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일단 정부가 생각해야 될 고려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보급하는 것도 좋죠. 근데 문제는 보급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제 위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또 좀 나왔던 얘기인데, 국내 태양광 그 발전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가 주도로 한 그 입찰 물량들, 그 물량들은 태양광 패널의 80%가 국내산인데, 자체적으로 계약하거나 자체적으로 건설한 데는 그 태양광 패널의 국내산 비중이 한 60%, 70%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격을 보기도 하지만 비가격적 요소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냐,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가격적 요소를 통해서 한국 에너지 기자재 산업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변경되기 전까지 뭐 RPS 시장을 당장 없애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중간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또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를 통해서 조정이 거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현물 시장은 조금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좀 분명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당장 신규 물량은 다 전부 다 그 정부가 하는 입찰 방식으로 하고, 그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도 현물 시장에서 이쪽으로 장기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 당장 지금 8만 원을 팔 수 있는데 자 현물시장 너희 없애, 자 정부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6만 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발전소를 지었던 분들, 그 현물시장 가격을 보고 들어왔던 분들은 사실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가격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 기준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한 좀 명확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도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더하자면, 우리가 지금 뭐 전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애초에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이 입찰 제도도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보급에서 가격이 높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느낌인데, 너무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뭐 풍력 입찰 이 부분도 사실상 가격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비가격적 요소가 그 순위를 정하는데, 입찰 순위를 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중국 뭐 자재를 쓰는 업체들, 뭐 중국 터빈을 쓰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이게 저가 입찰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국 패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게 된 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가를 국가가 유도를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발전 산업계, 발전 기자재 업계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어떤 보급 방안이 삐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발전 사업자가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거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발표에서 조금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예전에는 그런 발전 차익 제도라든지 RPS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쟁 입찰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 있거든요. 근데 어제 포럼에 참석했던 그 태양광 발전 협회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RPS 제도를 없앴던 국가들은 이미 그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5% 이렇게 넘어간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성숙화된 이제 시장에서 그걸 좀 경쟁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데 벌써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조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업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가격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산업이 좀 클 수 있는, 그래도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선정해 갈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 보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주장하는 그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게 되면 아마 국내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계에 조금 긍정적인 이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구체화돼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이제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발전회사가 들어오고 또 대형 개발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기업들, 뭐 기자재업들, 이런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겠죠. 그에 따라서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여러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발전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해도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해도 있고, 이거를 빨리 보급시켜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그것도 있고, 또 국내 산업은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미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국가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보급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해주는 플레이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은 욕심을 내서 가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물론 제한해야 되는 어떤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또 플레이어들이 너무 이렇게 매력이 없는 시장에 도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어떤 그 정도에 충족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짜임새 있게
하는 어떤 묘수를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깨타투의 박진이었습니다. 안녕.